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변동성이 참 심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강보합권에 겨우 그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했던 출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쉬운 모습이었죠. PCE 발표를 대기를 하면서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진 걸로도 보이고 간밤에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장의 압력을 크게 누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시장의 전강 후약의 흐름을 설명할 만한 요소들은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어제만 해도 월러 이사의 발언과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박힌 총재가 그 올라온 분위기를 다소 눌러주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는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고점 부근의 저항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그 최고가를 뚫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 우리 시장에서도 금 관련주들의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감산 가능성이 상당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인데 WTI 원유 선물 오르면서 7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GDP 잠정치를 비롯해서 간밤에 나온 지표들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금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 채권과 관련해서 쇼커버링을 하기도 했던 그 빌 에크먼입니다. 1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면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빌 에크먼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연준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보가 금리 인하 기조를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간밤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국용 칩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AWS에 지금 AI 신약 또 관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0.7% 상승 마감했고요. 세일즈포스 실적을 내놨는데 지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호실적 내놓으면서 장중에도 2.5%가량 그리고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GM은 자사주 매입 계획과 또 배당 계획을 새로 내놨는데요. 지금 9.4% 아주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한 모습 보고 계시죠.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일정과 맞물려서 오히려 동시에 함께 호재를 받아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밤의 지표들 하나하나 보시죠. 3분기 GDP 잠정치 5.2%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향 조정이 된 건데 기업 투자 부분 그리고 정부 지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4분기에 대한 발표치 그리고 잠정치는 좀 어두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3분기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전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속보치 대비로는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 간밤에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달러 인덱스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시장은 아무래도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섹터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간밤에 0.3%가량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하락을 했고요.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일정도 일단은 마무리가 된 만큼 필수 소비재도 이어가던 상승세를 멈추고 0.8% 조정이 나왔습니다. 간밤에는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용 부분 양호하기는 하나 일부 은행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살짝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연준이었고요. 고용 상황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고용 시장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베이지북 안에도 담겼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기존의 입장, 연준 베이지북에 담겼던 입장에 그대로 사실 유지가 됐습니다. 완만하거나 보통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담겼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자체는 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간밤에 발간된 베이지북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시장을 좀 눌렀던 발언들 한번 짚어보죠. 토마스 바킨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사실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던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과 겹칩니다. 하지만 월러 이사의 발언은 좀 가려져서 보우먼 이사의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사실 간밤에도 이렇게 빌 에크먼의 발언을 포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발언들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하루 걸러 하루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산 소재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걸까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외국 우려 기업의 세부 규정 발표를 거의 앞두고 있다. 12월 1일 발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번 발표에서 FTA 국가와 미국의 조달 비율 적용을 일시 유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산 소재 반입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FEOC 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걸 두고 미국이 상당히 깊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확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 자체가 붕괴가 된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들이 중국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FEOC 규정을 지나치게 축소를 한다면 대중경제라는 이 법안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서 과연 이 범주를 어디까지 정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깊은 고민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발표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을 볼까요? 미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의 라이센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된 배터리 보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삼으면서 미국 재무부의 결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 그래도 표정이 좀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좀 힘을 더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보시죠. 장 후반에 특히 이제 변동성 나타날 텐데 놀라지 마시라고 첫 판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의 날을 깔고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MSCI 지수의 영향력이 좀 크죠. 다른 FTSE 지수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데 그 이유는 미국 펀드의 95%가량 이 지수를 참고해서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 1이 오늘이고 지수 발효 1이 내일이라서 장 막판 동시호가 때 특히 이제 수급의 변동성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좀 늘 그래 왔죠. 지난 15일에 MSCI 리뷰 발표 때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 이번에 빠지는 종목들, 패시브 자금들이 사실은 이 한 달 전부터 수급 유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셀 온으로 작용하는지가 한 가지의 포인트고 지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유출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흥시장 안에서 그 국가별로 비율 변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인도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시장 안에서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0.04% 정도 이번에 마이너스인데 교복 퀀트 분석에 따르면 15일에 냈던 그 당시의 환율 적용입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순유출 예상 규모가 1,979억 원 정도입니다. 막판에 지수 변동성, 이런 프로그램 변동성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보통은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수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하루짜리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나고 나서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긴 관점에서요. 글로벌 투자은행 IB 쪽에서는 코스피 내년에 적어도
700 그리고 가장 화끈하게 제시한 게 이게 잘못됐네요. HSBC가 2,830까지 받습니다. 2,800선이 한 절반 정도고 2,700선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이 골드만삭스와 UBS인데요.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레포트 정리해드렸죠.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EPS를 끌어올릴 거라고 레포트를 냈고요.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IB는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호조 덕분에 시장 한국 특히 분위기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밤 골드만삭스에서 이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증시 54% 성장할 텐데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내년에는 잠재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반도체 2차 전지 주목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또 방산주를 추천했더라고요. IB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를 추천한 게 또 신선해서 종목까지 기입을 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텐 등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반등 그 이면에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트럭 출시 임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라서 내일 정리를 해드릴 텐데 드디어 사이버상에만 존재하는가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사이버 트럭이 현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컨셉카를 선보인 지 무려 4년 만에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양산이 쉽지 않아서 그랬는데 총알도 막는다 하면서 이제 그 차체 소재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스테인리스 강으로 소재를 꾸렸고요. 배터리는 자체 제작 배터리인데 드디어 원통형 4680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생산상 측면에서 확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쪽이죠. 그래서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스테인리스 특히 생산 비용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적은 나옵니다. 근데 기대와 불안은 공존한데 우리나라 연결해서 어찌 되었든 어제 주가 반응이 있었던 쪽이 이쪽이죠.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들, 요것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사이버 트럭 공급사라서 여기에 또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가 그 무엇보다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테슬라 측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다음 레벨단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가 된다면 또 자율주행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좀 아쉽긴 합니다. 거의 이스라엘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 다 독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프트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있죠. 사실상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차량용의 디스플레이 구동할 때 그 인포테인먼트 위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도 소프트웨어 쪽에 더 가까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디자인 하우스 많이 거론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디자인 하우스가 양산하고 자체 모델 계획 이런 거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대만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대만이 거의 이 비중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20-30%만 차지하고 나머지 비중 다 인력 쪽, 용역 쪽 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점 같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조 기반 시설이 탄탄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보면 눈 역할을 하는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쪽이나 뭐 인포테인먼트 담당하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커지니까 디스플레이 등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연결고리이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 조금 더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는다. 어쨌든 테마성 움직임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자동화 시스템까지 확장이 되겠죠. 로봇이나 AI, 스마트 팩토리 등등입니다.
그런데 중국 이슈가 계속 좀 걱정입니다.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어떻게 자율 반등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계속 연일 빠질까 싶을 정도의 약세입니다. 한 번씩 이 가격 좀 정리해 드리는데요. 광저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선물 가격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요 몇 주간 계속 빠집니다. 자율주 이 반등 한 번 줄 법도 한데 그 전 거래일에 3% 급락했다가 어제는 0.6% 또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중국 이슈로 보자면 중국의 전기차에 이어서 배터리도 지금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매몰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시에 있는 저웨이라는 중국의 중위권의 배터리 기업인데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참 중요하겠죠. 치킨 게임 이미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배터리 업체들만 중국에서 생존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은 같이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어제 분위기 정리를 해볼까요? 무난한 지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이제 보합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0.7%나 올랐는데 요즘 계속 이렇죠. 상승 종목 수보다 둘 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만 봤을 때 6거래일 중에서 무려 5거래일째 하락 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상승, 하락 기입은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진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기대감, 그리고 조선도 업종 지수는 올랐는데 사실상 한화오션 쏠림입니다. 이쪽으로만 쏠려서 이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좀 빠졌고요. AI는 아마존 기대감, 온 디바이스 기대감, 요즘 계속 짚어드렸던 내용이고 STO는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선두 업체들이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STO 기업들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은 테마성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제출하고 승인 받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요. 아직 제도 보완이 좀 더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일부 기업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 바이오는 속속 이제 눈에 띕니다. 줄기세포 테마주가 어제 좀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바이오 쪽은 신라젠, 동아ST 추가 상승 보였고요. 로봇 일부 기업 그리고 위성은 꽤 수주 금액이 큽니다. 그에 비해서 시외 거래에서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위성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세트랙 I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자, 테마주 장세 지속이라서 이 흐름들은 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재료, 어떠한 앞서서 이제 정리해드린 여러 가지 테슬라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순히 그거 때문에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급 패턴입니다. 이것이 이제 업종 등락을 좌우하고 있어서 여전히 각계전투 테마주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1위부터 8위까지 있는데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보면 2차 전지거나 로봇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1위, 2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두산 로보틱스 거래대금만 합치면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수급 게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수급의 이동. 로봇에서 장 막판에 이제 2차 전지로 이동을 했는데 분 단위로 5분 차트로 좀 기입이 돼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흐름을 보이다 갑자기 꺾이면서 수급이 에코프로 BM으로 이동을 한 건지 정확히 이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에코 안에서도 에코가 에코의 수급을 뺏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에서 이제 꺾이면서 갑자기 에코프로 BM이 뛰어오릅니다. 최근의 패턴이 이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오르면 다른 2차 전지주 떨어지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르면서 다른 2차 전지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슈 분석으로 참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음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왜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입니다. 고객 예탁금 정책 구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9월부터 현재 볼 수 있는 수준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의 움직임과 예탁금의 움직임이 거의 궤를 같이 하죠. 그만큼 여기 정체되어 있다는 건 새로운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금액 안에서만 종목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쏠리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밖에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수급 플레이. 그래서 예측이나 분석, 어떤 펀더멘탈 대응도 사실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장에 좀 온전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까요?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로 다가갈수록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히 나올 것이다. 테마주 장세에서 정말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PCE 발표가 되죠. 이걸 보고 시장이 리스크 온인가 리스크 오픈가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는 일단 더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 SDS 52주 신고가, 요즘 삼성 그룹주 안에서도 꽤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있고, 이와 함께 그 SI 쪽 있죠. 요즘 AI가 이제 대세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각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의 SI 쪽, 오토에버, 포스코의 SI 쪽, DS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예, 종목들 이렇게 보시고 삼성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삼성의 신사업을 위해서 인사 배치 등등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정리해 드린 내용들,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 놓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 과거 데이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일찍이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4월 당시에 이미 투자를 했던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쪽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AI 쪽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히 이제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엠로를 인수했다라는 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묶어서 자율주행이나 AI 쪽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겠고요.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전고체 배터리 이소화학에 대해서 삼성 SDI는 투자를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이 삼성의 움직임과 함께 미래 주도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